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동산 이슈를 좀 짧게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다룰 게 많네. 이따가 또 그 축구 옆에 맞아요. 성접대 와 심각하더라고. 충격이더라고. 네. 근데 지금 되게 알차게 쫙쫙 하고 있어 진짜. 네. 아주 타이트하게 핵심들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비공개 회의를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공급 관련해서 맞죠? 2시부터 한다고 네, 오늘 제가 2시부터 들었거든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 오세훈이가 지금 방해 공작에 들어갔거든요. 오세훈이. 예, 이런 것들 좀 잘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예.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한문도 교수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네네. 교수님만 저희가 초빙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를 몰라요. 아, 제가 더 든든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앵커님 때문에 정말 든든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삶이 풍만합니다. 그래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빈말로. 진짜요. 저는 진실 팩트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도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최욱 씨 이거 그런 거 있죠. 이거 너무 행복한 발언인데. 이건 행복인데요. 그 심하면은 이 사람의 향기가 있잖아요. 오. 그게 제가 부산에 강의를 가도 가끔가다 생각날 때가 있을 정도니까. 최욱 씨가 아, 그럼요. 부산에 강의하러 가셔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역시 팩트를 앞서가는 이 우리 최우 선생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그러니까 저랑 약간 비슷한 거 하시는 거 아, 너무 정말 좋아합니다. 행복하면 이게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사랑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와, 너무 행복하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또 다뤘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뭐 가격을 많게는 5억까지 내린 금매 물건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이제 긍정의 보도인데 네. 또 이제 부정의 보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요? 전월세난이 심각해졌다. 긍부정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요거 잠깐 짧게 좀 혹시 평가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예, 뭐 발표하시고 나서 세제 개편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하고 초고가 주택 이분들도 보유만 하신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가신 분들이 약간은 지금 고민에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머리 아프다. 그냥 팔아야겠다는 저가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반면에 이제 다 팔려고 내놓잖아요. 네네. 팔려고 내놓으니까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차 기간 6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들어와서 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주 이제 소득세를 좀 네. 받으려면 거주자 우대니까. 그러니까 미리 벌써 연락이 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네, 벌써 나 이제 뭐 만료되면 무조건 들어갈 거다. 집 알아봐 달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럼 전세 연장이 안 되네. 공인중개사 입장을 딱 보면 이래요. 초고가 주택은 싸게 팔려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 전월세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쏠리니까. 그렇겠네.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가지 뭐 긍부정에 대한 보도가 다 사실이네요. 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연히 또 이제 그럴 집을 수 찾는 있겠네. 분들이 많아지겠다. 네, 미리 연락들이 오시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쵸, 네. 그쵸.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오세훈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이가. 네. 왜냐? 다음 주 이제 정부가 서울하고 수도권에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를 할 겁니다. 다음 주. 네. 다음 주 혹시 언제 나온지는 아시나요? 아닙니다. 오늘도 회의하셔가지고. 그 언젠지는 아직 모르죠. 여러 가지 후보지들이나 이제 확대하려는 내용들이 대해서 컨펌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발표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들은 각각에 대해서 이게 발표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 지금 중이거든요. 점검하고 있는 그게 단계군요.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표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서울에서는 주택 공급지가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그 지도를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포공항 혁신지구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그리고 용산 어린이 정원. 아, 여기는 저 윤석열 때문에 유명해졌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수소 차량 기지하고요. 서초구 예비군 훈련. 제가 여기서 예비군 훈련 받았죠. 아, 그런 그래요? 지역들이 네.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 되고 있는데 이제 요게 서울시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하려면 하려면. 그런데 오세훈이가 이거를 절대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이 내년 4월까지만 유효해가지고 나는 뭐 이걸 뭐 기준 있게 다룰 필요는 있나 싶기는 한데 왜 그런지 근데 그래서 잘 안 와다. 안 하다 그렇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이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용산공원의 어린이 정원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하는 입장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직전에 통지 정도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절대. 여기는 절대 난 동의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무조건 반대신 것 같아요. 용산공원부터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뭐 자유롭게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사랑은 유효하니까. 네, 무한하니까요. 우리 사랑 무한해. 용산공원부터 말씀드리고 용산공원. 용산. 오세훈 시장이 저런 말씀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팩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말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자까지는 아니고 시장이죠. 네. 자격이 없는 시장이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그 용산에 제가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용산공원에 면적이 계산을 좀 해보니까요.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비중이 좀 높아요. 그걸 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계산한 결과 한 13% 정도가 더 커요. 네. 그래서 그때도 주택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저 민병도 의원으로 기억해요. 어느 방송에 나가서 그 안을 던졌더니 용산공원을 그냥 공원만 때려줄 게 아니라 집들이 없으니 청년들이 살 수 있게 그때 모듈라 주택이 5층이 지어질 때예요. 그 5층짜리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니까 한 2만 세대를 넣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걸 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부터 물살을 좀 타긴 탔어요. 그리고 용산공원 특별법 만들 때도 제가 알기로는 강병원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일부 섹터는 우리가 공공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짓자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계속 얘기가 됐죠. 되다가 최근에 모듈라 주택 공급법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13층 외국은 뭐 미국이나 영국의 뭐 아펙스 하우스라는 데는 22층까지 올립니다. 스틸 모듈러를 해가지고 공법이 빨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기도시공사 여기서 뭐 13층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을 질 수가 있고 중요한 점은 뭐냐. 인구가 늘고 감소하고 막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철거하면 되잖아요. 또 쓸 수가 있어요. 짓는 것도 빠르고 네, 짓는 것도 빠른 철거도 데다가 빨라요. 네, 다른 데다 또 옮겨서 질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되죠, 정부가. 그래서 모듈라 주택법을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한정희 위원장님인가요, 정책이? 이분께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통과가 되면 이제 용산 어린이 정원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 질 수도 있고 그 인근에 부지들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면적 중에 공원 면적이 있고 부대 부지들이 있어요. 거기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반대할 이유는 특별히 없는 거예요. 왜?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소리치던 분이 누구예요?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오세훈 시장.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걸 지금 들어보시면 누가 들어도 지었다 빼면 되네. 간단하잖아요. 네. 뭐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 자, 그다음에 자격이 없다는 걸 좀 말씀드리면 네. 1번 그림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21년도에 보궐선거로 4월 달에 당선이 되셨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보궐선거. 네네. 네. 그리고 이때 명태균. 그 당선이 되고 나서 이 11월에 이 26년도까지 모아탄으로 3만 원 공급하겠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언론도 그러네요. 많이 따라주고 다들 그래서 알았죠. 현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26년이잖아요, 지금. 네. 3만 원 공급. 현재 한국 착공했습니다. 글씨 보시는 것처럼 번동 1242세대. 3만 호를 약속했는데 네. 1000세대 지금 했어요? 네. 그럼 얘기 됐죠? 뭐야? 얘는 말은 하셨는데 진도가 안 나갔죠. 자,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3만 호 공급 약속했지. 네. 현재 기준이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 2021년에 약속했는데 지금 2026년이야.
현재 기준으로 26이 됐어요. 한 곳. 지금 착공하죠. 기준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말할 자격 없는 서울시까지. 시장님입니다. 저거 지키려면 올해말까지 29,000세대를 내가 볼 때 이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한 6번 더 해야 돼 시장. 빨리 가겠습니다. 예. 모아 이 페이지 보여주세요. 2페이지. 모아타운이 132곳이에요. 많죠. 네, 맞는데. 착공이 말씀드린 대로 한 곳 했고 착공하고. 27년에 그 중랑구 쪽에 중화동에 한 곳이 착공을 해요. 내년에 네, 이게 900 몇 세대예요. 그럼 합하면 2,000세대 돼요. 한 3, 4천 세대 나오고 끝난 거예요. 10분의 1. 아이고. 성과를 못 이뤘죠. 그러네요. 중요한 건 이제 신통기획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통? 네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재건축.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렵네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신통- 봤어요. 들어는 네, 봤는데 들어는 봤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심의가 많아요. 교통평가, 뭐 환경평가 그렇죠,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차가 길어. 이거 끝나야 그 다음 거래요. 그 다음 네. 거라고. 그게 한 2년에서 3년 걸리거든요. 그걸 한 번에 통합해서 신속하게 통합해서 하겠다 해서 줄여주겠다고 하고 아.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어. 이것도 그러면 진도가 좀 나가야 되잖아요. 빨리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네요. 2021년 7월에 모 기사입니다. 2025년까지 2020년 7월, 2025년 7월까지 24만 원 공급. 예, 3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천천히 하셔도 2번 됩니다. 밑에, 2번 밑에 2번 밑으로 갈까요? 3번 올리면 되겠네요. 3번 올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역시. 아이고. 역시. 교수님은 그러니까 나를 못 믿어. 내 사랑을. 그러니까. 3번이라고 내가 했잖아, 자기야. 자, 그래서 3번.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네. 2025년까지 24만 원 공급한다고 했는데 네. 2021년 7월에 이거를 공언을 했는데 글쎄 성과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명을 합니다. 네네네. 2025년까지 주택 24만 원 공급한다 그랬죠. 네. 공급은 그 공급이 아니라 구역 지정 기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싹 바꿔서 말을 바꿔버렸네. 이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와, 공급이 아니라 지정하는 거. 네, 이상하죠. 좀 말장난. 말장난이지.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도 사실 시장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는 거야? 이럴 뿐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아유. 그 뒤에 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네, 4페이지 보시면 말장난까지 했어. 신통기획을 309곳을 지정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죠. 지도 보면 막 점이 다예요, 서울시. 309곳을 어마어마하냐.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엄청나게 신통기획 이제 대상지로 신통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빨리 하겠다 했어. 네, 했는데 현재 174곳이 구역 지정도 안 됐습니다. 반은. 구역 지정도 안 구역 됐어. 지정이 돼야 조합 설립인가 이 과정도 길잖아요. 어. 시작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했어. 그러면 24만 원 공급도 물 건너 갔잖아요. 물건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잘 못 지키고 계시잖아요. 아. 이게 상당히 아쉽고. 맨날 공급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공급을 제일 안 했어.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5페이지. 네, 5페이지를 보시면 모아타운 아까 이게 드렸잖아요. 네. 2021년부터 선거 공약으로 나왔고 취임하자마자 공격적으로 이제 3만 원 공급하겠다 했고 네. 요번에 서울시장 나올 때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12만 원으로 늘렸어요. 3만 원 해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근데 12만 원을 띄웠어요? 네, 뭐 이것저것 다 합해 가지고 모아타운을 아. 빨리 가겠다 해서 선거에서 다 당선이 된 것도 있어요. 이게 이 가짜 공약을 우리가 그때 다뤘어야 되네, 교수님하고. 그럼요. 근데 그 주민들은 해준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기대하게 된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이 국민의 주택 문제를 선거 전략 정략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악용이죠. 아주 나쁜 거잖아요. 아주 나빠.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가지고. 음.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막 주민 싸움이 일어난 데가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왜 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땅이 있으면 그래도 한 70% 80%가 동의를 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누가 봐도 다수니까 가는데 네네. 주민 제안을 받은 거예요. 50%만 돼도 그냥 후보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0이 단위 반발해. 의사 표현도 없는데. 그럼 그러니까 싸움 분란을 나지. 일으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법에서 70, 80%못 넘으면 못 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에서 난리들이 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어요. 저한테 비상대책위원장님들이 전화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아타운을 처음부터 지적했거든요. 이거 문제 많을 거다. 하기 힘들 거다라고. 뭐 그런 야사는 접어두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지정이 후보지가 되는 순간 집을 이제 거의 안 짓습니다. 못 짓게 합니다. 주민들이. 왜? 조합원이 늘어나면 분양 물건을 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집을 안 짓잖아요. 근데 안 짓죠. 지정이 됐어 구역으로. 네. 그러면 이제 지정된 뒤에 막 와 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면 음. 투기가 되잖아요. 네. 네. 그걸 막는다고 권리 산정 기준을 딱 정해서 어. 그 전에 원래 있던 사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뒤에 온 사람은 현금 청산. 오케이.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을 딱 정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집을 줘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까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안 짓죠. 근데 아까 후보지들이 막 많은데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랬죠. 네. 한 번밖에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나가는지 뻔하잖아요. 네. 주민들이 지금 막 문제가 반발하니까. 생기죠. 아. 그래서 결론이 그림 5페이지를 보세요. 뭔 말인지 이제는 알겠네. 오늘은 제가 좀 설명이 되네요. 너무 잘하신다 설명을. 이제 5페이지를 알겠다. 보시면 자 우리 비아파트라고 부르는 일반 주택 다세대 연립 빌라가 매년 예전부터 3만 원, 뭐 많을 때 5만 원, 이거 중요한 MB 그래프네. 때 도시형 생활주택 권유할 땐 또 5만, 6만 원 어마어마하게 매년 나왔어요. 우리 뭐 신혼부부가 1년에 4만 5만 서울에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이미 거기서 60, 70%는 여기서 소화를 해줬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수산아. 기가 잠깐 막히게 이거 알겠어? 자, 봐봐. 요건 제가 네네. 오세훈이가 모아타운이라는 걸 해갖고 공급을 엄청 많이 할 것처럼 장난질을 그렇죠. 쳤어. 근데 모아타운 공급 안 한 건 봤지. 방금 봤어. 이거 확인됐고. 거기에서만 잘못이 멈추면 그나마 덜 잘못한 건데 네. 그 때문에 더 싸게 집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비아파트, 빌라 같은 거. 네. 그것조차도 지금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집을 못 지니까. 집을 못 현금 청산. 짓잖아. 지어봤자 현금 청산이니까 질 의미가 없고.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기 집을 지어봤자 내가 조합원이 안 돼. 아파트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돈만 받아. 그러니까 집을 안 짓지.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이 어디 있는데 지금? 시청에 진짜 있지 않나? 오세훈이 서울시를 다 망쳐놨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중요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가도 오늘은 그러네. 방송 만점짜리야. 거의 그렇죠. 와. 뭐 정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얘기 좀 추가적으로 할게요. 더 있어요? 그린벨트도 너무 화를 빨리 반대를 냈네. 하시잖아요. 그린벨트 이번에 푸는 거.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여러분 아시는 그 보금자리 주택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할 때 국토부가 이거 알아서 하려고 적극 협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4년 88 대책이라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도 집이 막 공급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또 청년 그린벨트 팔찌. 푸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 김용범 실장 만나서는 우면동에 서리풀 2지구라고 있어요. 그거 못 풀겠다. 못 푼다. 와. 그린벨트는 진짜 또. 이렇게 시장이란 나쁜 분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뭐 이렇게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팩트를 다 말씀드렸고.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그 제가 아는 동네에도 모아타운 얘기 나온다라고 하면서 동의율 막 동의받고 다니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네에 또 새로 집을 짓는 경우도 있던데. 그걸 얘기하는 건 무슨냐면 그거 두 왜요? 가지가 있는데 뭐야. 나머지 한 가지는 내용이 저 디테일하고 나중에 따로 다루면 네. 좋고요. 좀 어려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중구 신당동 122구역 일대 2024년 2월 해제. 모아타운 해제가 된 거예요. 반대가 많아서. 반대 많아서. 반대가 많아서. 네. 그러면 집을 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나오는 게 있죠. 2021년에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멍 때리고 있던 거예요. 동네 집을 못 짓고. 그런 집들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게요. 영등포구 도림동 247, 2024년 2월 16일 해제, 2년 전에 지정, 노원 월계 500, 2024년 11월 14일 해제. 계속해서 10몇 개가 있고, 최근 걸 말씀드릴까요? 네. 석관동이라고 있습니다. 석관동 142일대, 2025년 11월 해제. 이거는 2022년에 지정하고 몇 년 동안 또 멍 때리다가 해제가 된 거예요. 주민들 싸움만 나고. 자양동 68-1은 2026년 6월 19일 날 해제됐어요. 이제 알겠다. 그러면 이제 알겠어. 지정을 막무가내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막무가내로. 선거를 앞두고 선거 막 앞두고 때려박고. 정말 나쁜 사람이네. 그렇죠. 우리 이제는 최고 알겠네. 앵커님이 완전히 이해하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또 하나 안 게 있어. 뭐냐면 나 이해됐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죠. 선거철만 들어봐. 오세훈은 뭐 이미 나쁜 거 다 나왔어. 선거철만 딱 되잖아. 그러면 공급을 많이 빨리 해야 인기를 끄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주민들이 뭐 70%를 동의받아야 지정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0% 동의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저는 50%만 동의받아도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 봤더니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안 된다는 걸 내가 오늘 처음 배운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는 맞습니다. 50%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거를 왜 이제 했을까 나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 자신한테. 정확하십니다. 예. 근데 그거를 오늘 네. 배웠네. 70%로 한 이유가 있는 거야. 50% 해봐야 주민들끼리 갈등만 그렇죠. 심각해지고 슬럼화되고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럼 공급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안 되는 거고. 다 막히고. 네. 그래놓고 무슨 전월세 난이라고 와 얘기를 오세훈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면 네. 앞으로 네. 선거 때 50%이 얘기하는 후보자들 그건 다 완전- 범인이야. 양자 들어가는 치죠. 네. 아 양아치라고 보면 된다고. 네. 내가 오늘 진짜 많이 배우네. 나 아, 교수님 이런 거 왜 그동안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오세훈. 저는 항상 뭐 말씀 주시면 다 말씀드리는데 주제가 다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걸 다뤘어야 돼. 그러니까요. 네네. 와.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 나 하고 때문에 제가 마무리할게요. 오세훈 당선된 것 같네. 이걸 다뤘어야 돼. 네네. 어. 그래서 6번 보시면 서리풀 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말 바꾸기를 한 그림이 아, 있고 오늘 최고다. 서울의 진짜. 그린벨트 후보지 현황 7번 좀 보여주세요. 7번. 정부가 이렇게 전월세난을 오세훈 시장이 비판하니까 그럼 공급을 빨리 해서 좀 풀겠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린벨트 푸는 권한이 30만 제곱킬로미터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아. 큰 거는 이제 서리풀 지구 큰 거 1지구는 국토부가 갔는데 아. 그 2지구는 좀 작아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풀면 돼요. 아. 근데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땅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재건축 재개발을 그것만 얘기하고 있냐고. 이 얘기도 해야지. 시장이라면. 아, 그렇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나쁘다. 진짜 양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빠. 아니 알수록 이게 얼마나 그렇죠. 나쁜지를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배우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 8번 오늘- 용산공원법. 와, 오늘 정말 최고다. 맨 끝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산공원 우리 정원에 대해서 자꾸 뭐라 아, 그러시는데 아까 한마디 했으니까. 사망 보세요. 사망 우리 저 제가 수산 씨가 읽어드릴까요? 읽어주세요. 예. 자, 제4조의 사망.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공원 정비구역의 조성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및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됐죠? 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야 뭐야 이게 있어? 네 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네 있습니다. 오. 그 특별법을 정부에서 조금만 수정하시면 오. 서울시장님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대박이네. 이 법 내용을 오, 제가 다 대박.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법 중에 이 어떤 조항들을 좀 살짝 바꾸면 서울시장님은 무조건 협조할 수밖에 없어요. 끝. 교수님. 네, 네. 오늘 진짜 매불쇼 만든 이래 오늘 최고의 아, 그래서 방송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최고의 방송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그래서 서울시장님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와 오늘 방송 최고다. 그러니까. 야. 됐죠? 와 요 나는 솔직히 오세훈이 시장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굴뚝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화나죠. 화가 나네. 화나죠. 네. 우리 청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이 이 양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 갈 텐데 우리 매불쇼에서 계속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이 근데 진짜 네. 더 많이 활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민주당에서 네. 내가 그걸 봤어요. 주민 동의율을 50%로 낮춰야 맞습니다. 된다고. 그렇죠. 네. 그게 속은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와 오늘 진짜 최고의 방송이다. 네. 진짜. 다행입니다. 예. 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잘 전달. 우리 시청자분들도 슈퍼챗도 좀 주시고. 아니 슈퍼챗 얘기는 하지 마시네. 스탠스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죠. 슈퍼챗은 안 하시더라도 네, 그 전액 사유 이 기부합니다. 내용을 갖다가 정말 아드님 따님한테 전해주시고 와, 옆에 최고인데. 알려주시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좀 밝아질 수 있을 그러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아니 이런 얘기 해도 와, 돼요. 나 이거 눈물 날 정도로 너무. 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와. 너 얘기해. 아니 제가 왜냐면 해 무조건. 제가 지금 월세집으로 옮겼잖아요. 그 이사할 때 집 알아볼 때 그 지선 전이었는데 그런 소문이
부동산에 막 돌더라고. 이번에 음. 오세훈이 돼야 여기 다 간소화돼가지고 금방 되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막 진짜. 맞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수산이는 그때 뭐 나도 마찬가지야. 네. 모르니까 내용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야. 동네를 왜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더라고. 와, 이 얘기하면 진짜 깜짝 놀랐을 텐데 네. 서울시 양재 1구역이라고 있어요. 모아타운이. 네. 거기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어요? 거기도 뭐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아, 싸움판. 비대위생이고. 근데 지금 마무리당일까지 확인 안 했는데 거기 비대위원장이 또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모 국회의원의 친인척이 친인척이라 해야 될까요? 뭐 사돈댁이라든지 뭐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어느 한 분이 대놓고 모아타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집을 막 삽니다. 오, 네. 그리고 모아타운이 딱 후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난장판이에요. 아. 자, 그럼 그분은 어떻게 알고 샀을까요? 먼저. 후보지가 될 여기까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더 가면 위험합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원래 말씀 나누려고 했던 첫 번째 주제는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뉴스타파가 공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오세훈 씨 관련돼서 명태균 사건에서의 오세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스타파가 거의 한 1년 6개월쯤 됐죠. 예. 그 집중적으로 보도를 시작을 했고 네. 사실은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 한 1년 6개월 전에 보도했었던 내용만 쭉 모아놓으면 예. 지금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 들어있고요. 예. 다 들어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여러 언론에 쓰고 있는 녹취록도 녹음 파일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공개했었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미 그 당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이 오세훈 씨와 관련된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이제 감은 잡았는데 예. 제 예상대로 결과가 좀 나왔어요. 가장 주목한 대목은 어떤 게 있으세요? 딱 그 표현이었습니다. 예.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음. 이런 표현은 사실은 그 판결문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제 기억에는 예. 어쨌든 재판부가 이게 징역형이나 이런 걸 주지 않고 벌금으로 갔잖아요. 벌금으로 가면서도 이 표현을 쓴 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도가 있고 이게 2심에도 상당히 결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표현일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쓴 걸 보고서 그 제 영상 녹화된 걸 또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판사가 직접 쓰길래. 예, 보통 이제 언론에서 쓰는 그렇죠. 언론에서 쓰는 표현. 예, 언론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이 취재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사실은 이 뭐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그때 저는 당시에 이제 에디터 뭐 셨던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때 뭐 지금은 이제 뉴스타파 나왔지만 이제 봉지욱 기자 이제 취재팀에서 이거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최초 보도는 뉴스토마토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굉장히 커졌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예, 그리고 오세훈과 관련된 그렇죠. 거는 이제 뉴스타파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오세훈과 관련된 그 취재 자료 이런 것들이 그때 저희가 강혜경 씨로부터 받아온 그 컴퓨터 여기에 들어 있었던 자료였는지 아니면 그 전에 강혜경 등등 요 사건 관련된 그 제보자들로부터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에 들어 있었는지 뭐 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오래돼서 어쨌든 저희가 입수한 자료들을 뭐 하여튼 저희 뉴스타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이 저희가 이제 뭐 최고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입수한 자료들을 진짜 꼼꼼히 분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준표와 관련된 거, 이준석과 관련된 거, 오세훈과 관련된 걸 딱 결을 타가지고 자료를 분석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막 보도를 해나갔는데, 하여튼 굉장히 꼼꼼히 취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오세훈과 관련된 것이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그거하고 사실은 케이스로 따지면 얼마 전에 봉지욱 기자도 그런 얘기하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그게 그건 좀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서 저는 좀 잊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직접 취재했었던 봉지욱 기자가 다른 채널에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사건은 검찰로 갔다가 다시 경찰로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지금 사건이 잠겨 있다 그러는데 이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준석 씨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명쾌하게 클리어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건 경찰에 있나요? 그렇죠. 지금 경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로 넘어갔다가 검찰에서 또 보냈대요. 다시.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때 보도에서도 보도 양이나 예. 내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행태는 오세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의뢰예요. 예. 내가 이기는 여론조사를 의뢰해. 음. 대납은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가 대납을 하는 예. 식이고 혹은 자신의 지지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납을 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네. 케이스가 훨씬 많고요.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여기 출마를 여기저기서 했었잖아요. 뭐 예. 대구시장도 출마하고 어디 지역구 출마하고 출마를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마다 명태균 씨가 따라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긴밀하고 훨씬 더 긴밀하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 관련된 이 판결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건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홍준표 시장도 쉽지 않겠다. 홍준표, 이준석 예. 남았다. 그리고 남았죠. 뉴스타파에서도 지금 계속 보도할 예정인 것이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그 뭐 그때 취재하던 취재팀이 그대로 지금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오세훈 시장은 이 명태균 씨만이 아니라 캠프 댓글방 관련된 그렇죠.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근에 이건 지금 어떻게 그대로 가 있는 거죠? 이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저희가 보도를 한 뒤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고발장인가를 냈죠. 그러면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후에 뉴스타파에서 여러 보도를 했어요. 예. 여러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서울시 산하 공무원들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시장 당시에 오세훈 씨는 어쨌든 서울시장이었으니까 후보 바로 직전까지 서울시장이 자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불법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경천동지할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이제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도 주사파다 네. 뭐 이런 콘텐츠를 네.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러니까요. 뿌렸다라는 의혹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기자들이 잠입해서 확인을 한 그렇죠. 것이고. 저희가 직접 잠입을 한 거고. 예. 심지어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그 오세훈 씨의 조직을 관리했었던 김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거기서 직접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댓글을 지시하고 어떻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시한 내용이 영상으로 다 잡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경찰의 간지가 꽤 됐는데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것 이외에 이 사건 관련돼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자체를 민주당에서 모르겠어요. 고발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원호 캠프에서 그때 고발을 하면서 정원호 캠프에서요. 예, 예.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죠. 수사에 착수를 한 것 치고는 경찰에서는 좀 너무 느린.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아시겠지만 수사를 예.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검경 합동으로 수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건데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검찰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수사를 이게 실무 이게 일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경과가 조금이라도 좀 알려지면 좋겠다. 이후에 후속 취재도 좀 진행이 중인가요? 제가 뭐 그 뉴스타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가 지금 이제 보도 책임자 자리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라서 지금 취재 진행 상황은 제가 꼼꼼히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도 후속 보도를 계속 봤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아무도 관심을 갖는 언론이 없다. 저희만 기사를 써요 지금 저희만.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예, 좀 더 예. 지켜봐야 그러니까요.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안타까워요. 예. 근데요, 오늘 이제 1심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 선고를 받으면서 이게 확정이 된다면 서울시장 직까지 박탈되는 형이 나왔거든요. 류혁 감찰관님 먼저 좀 해설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의 중요성이라든가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지난번에 윤석열 씨에 대한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조는 좀 다릅니다. 네.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고 대납을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김모 씨가 있고 그 김모 씨와 그 오세훈 시장 사이의 관계를 인정할 수 없느냐 있느냐 여기에 예.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여러 가지 죄질이 있는데 예. 이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유죄가 난다면 당선 무효형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유죄가 만약에 유죄가 난다면 나온다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고 상당 부분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가 됐죠.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항소심에 붙여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재판부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을 이제 주요하게 유죄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명태균 씨 진술이 사실 뭐 약간 좀 과장된 듯한 보일 때도 있고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정치가 혼탁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걱정스러운 얘기들도 있지만 명태균 씨 진술이 보면은 여러 가지 정황에는 다 부합합니다. 아. 이게 과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정황이라던가 그때 당시 여론조사의 내용, 여론조사가 이루어진 예. 계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뭐 복원되어 있는 문자, 서로 간의 대화 내용 이런 걸 종합해서 내려진 사실 인정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된 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볼 수 되겠네요. 있습니다. 뭐 예.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1심 예. 판결에 수긍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예, 것이고 그렇죠. 아마 계속 지금처럼 그 중간에 대납해 준 사람이나 혹은 뭐 부시장과의 관계를 자기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다. 예.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예. 싶습니다. 저는요. 그 오세훈 시장의 후원인이란 김한정 씨가 예.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이고. 5만 군데 흔적을 다 남기고 녹취록 다 남기고 난 이렇게 말 많은 후원자는 처음 봤어. 근데 보통 후원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명태균 씨도 말이 많아. 예. 둘이 부딪히니까 예. 이게 그냥 막 쌓여요. 수사기관으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래가지고 빠져나가기가 어렵겠구나. 예. 특히 그 김한정 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은 판결 내용을 보면은 계속 명태균을 자극하는 등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그리고 법정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니까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니들 계속 싸우고 예. 막 그냥 서로 사실을 부인하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중 사유가 돼버렸다. 유죄를 그렇죠. 양형 사유에 보면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이 증거 가치 인정은 법원의 그 판사의 전권인데 판사가 보기에 어느 쪽의 말을 믿을 것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 이 김한정 씨 태도라던가 명태균 씨 일부 진술, 전반적인 그 부인 내용 이런 걸 보면 오세훈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반박이라는 거 이런 거 보면 설득력이 있는 쪽은 결국 그래도 이 정치자금 대납 부분이 인정된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이게 굉장히 인정이 된다면 중범죄인데 이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재판은 아직 판결문 전체가 나온 건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판결 설명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이 정가에보다 다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양형 사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다만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었고 약 한 달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오세훈 피고인과 명태균이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런 것들도 예, 뭔가 양형 사유에 들어갔네요. 그게 저는 뭐 아까 김 의원님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고 이번 징역 2년 나왔었나요?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더 무겁지 않나 이런 윤석열보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단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그다음에 지금 현직 서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본인들이 1,0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양형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저로서도 약간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특검은 더더욱 납득이 안 갈 겁니다. 그 양 쌍방 다 항소하는 구형이 징역 1년 6월이죠. 예, 징역이 1년 6월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아마 특검에서는 이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겠지만 그 법리호에도 주장하겠지만 양형 역시 너무
경하다. 예. 너무 가볍다. 아, 이 1,000만 원은 실제 이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좀 가벼운 처벌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원심형은 너무 약하니까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 유예에 처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 항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생각해 보면 윤석열 씨가 징역 2년이 나왔다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그 벌금형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게 비칠 수 있겠네요. 사실 윤석열 씨가 여러 가지로 윤석열 씨라는 걸 빼고 예. 그냥 그 부분을 이름을 지우고 그다음에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정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씨가 2년이라면 저 오세훈 씨가 그거보다 좀 더 무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름을 싹 지우고 예. 그 범죄로만 놓고 무지의 베일로 그냥 행위만 보고 본다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무겁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실 텐데, 근데 여기 양형 사유에 보면 비용을 대납시킨 여론조사 결과가 당내 경선 또는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판단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사가 덜 된 것 같은 게 분명히 당시에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 의원하고 그 경선 과정의 관리자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그 다음에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요구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 용도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명이 덜 된 측면이 분명히 존재가 하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공천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선거한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무슨 이런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이걸로 당선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시에는 공천을 받기 위한 당내 여론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능은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일단 옳지 않느냐. 예. 근데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다면은 왜 거듭거듭 강철원 씨가 예. 이 선거 총괄하는 양반이 이 여론조사에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오세훈한테 불리하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또 하고 이렇게 된 이유가 그 불만제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쌓인 거거든요. 예. 한 번이었다면 여기까지 안 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다시 해주세요. 또는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명태균이 다시 해줄게. 이러다가 간 거거든요.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없는데 그 짓을 왜 합니까? 네. 나는 상식적인 걸 묻는 게, 아니 혼자 보고 말 거를, 또 여기 비공표 여론조사도 있다 그랬는데 이걸 한 번 보고 말 거면 왜 불같이 화를 내고 예. 뭔가 답이 나올 때까지 재촉을 하냐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